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최동성 앵커는 혹시 우유잼 드셔보셨어요? 아, 우유로도 잼을 만드나요? 예, 몰랐네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유잼이라는 게 있는데 잠시 뒤에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예. 요즘 뭐 우유 아이스크림, 우유 사탕, 우유 케이크, 정말 우유 디저트가 다양하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우유만도 종류가 참 많은데요. 근데 이 우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또 아니라는 맞아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거리는 일단 우유고요. 네, 모은희 기자가 나왔고요. 우유 하면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먹던 그런 게 생각나요. 우유가. 네, 맞아요. 지금도 우유 급식이 계속되는 걸 보면은 우유가 몸에 좋은 음식인 건 틀림이 없나 봅니다. 그 종류도 전에는 일반 우유 한 가지던 것이 지방을 적게 한 우유, 또 칼슘이 많이 든 우유, 또 소화가 쉽도록 한 우유 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무척 다양해졌는데요. 최근엔 음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로도 변신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우유를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 우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니, 우유를 소개한다더니 웬 빵집이냐고요? 그러게요. 여기에 우유가 숨어 있다는데요. 우유 케이크 하나만 주세요. 이 하얀 덩어리가 바로 우유로 만든 케이크인데요. 기존 케이크보다 우유 함량이 60%나 높아서 거의 우유 덩어리를 먹는 셈입니다. 모양이 특이하네요. 아무래도 우유가 건강제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유 케이크 같은 경우 일반 케이크에 비해 약 3배가량 더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유를 듬뿍 넣어 색깔부터 하얀 빵부터 우유 푸딩도 있고요. 얼음에 연유를 붓는 대신 우유 자체를 얼린 빙수도 인기인데요. 이처럼 요즘 디저트 시장에는 우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유하면 일반적으로 좀 건강한 느낌이 좀 들어서요. 좀 믿고 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알려진 우유지만 무턱대고 먹기엔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죠. 우유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막내가 우유를 이제 계속 성장하는 시기에서 마셔야 되는데 잘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시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안 마셔야 되는지.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는 그 유당 분해 효소가 작아서 우유를 먹었을 때 이제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꺼번에 드시는 그 우유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잔 또는 한 잔 이하 정도로 이제 천천히 이제 올리면 증가시키면 되고요. 그렇다면 일반 성인들은 얼마나 마셔야 적당할까요?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은 흡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우유 속에는 지방이라든가 단백질도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의 몸 바깥으로의 소실을 좀 더 촉진할 수도 있어서 하루에 한두 잔 200에서 400cc 정도로 섭취하시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칼슘이 빠져나간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 쓰릴 때 우유가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유 속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해줘 일시적으로 고통은 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위의 건강을 해친다는데요. 속 쓰려서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그 단백질들이 오히려 위산을 많이 분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속 쓰리신 분들은 이제 우유를 드시는 것은 적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위장약과 우유를 함께 먹을 경우 칼슘 과다 섭취로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우유에는 또 다른 효과도 있다고요.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에 우유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시로 요즘에 마시고 있거든요. 흔히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우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까요? 우유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이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런 트립토판이 기분을 조절하는 이제 생체 물질인 세로토닌의 원료로 쓰이고 그 세로토닌은 신체 내에서 또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좀 증가시키거나 기분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보기 위해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해봤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한 뒤 우유를 마시고 다시 한번 수치를 쟀는데요. 가운데로 올수록 정상인 스트레스 수치가 전에 비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지요.
건강을 위해 우유를 즐겨 먹는다는 주부의 집인데요. 냉장고를 살펴보니 무려 4종류의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우유를 다들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 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고칼슘이나 DH 우유를 많이 챙겨서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임산부라 좀 체지방 관리를 좀 해야 돼서 저지방 우유를 많이 먹고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우유. 이런 기능성 우유는 어떻게 마실까요? 고칼슘 우유가 일반 우유에 비해서 칼슘량이 2~3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잔의 일반 우유를 드시던가 1잔 정도의 고칼슘 우유를 드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반면에 DHA라 그래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유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 필요량이 한 10에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DHA 성분은 가급적 등푸른 생선과 같은 다른 급원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우유, 냄새로 구분이 가지 않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채운 투명한 유리 그릇에 우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건데요. 신선한 우유는 응집력이 강해 물속에서 잘 퍼지지 않지만 상한 우유는 금세 부옇게 흐려져 버립니다. 우유가 남았을 때 이건 어떨까요? 우유로 잼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유와 생크림을 500ml씩 1:1 비율로 넣고요. 설탕은 200g을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요. 중간 불이나 약한 불 사이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끓여주셔서 눌러붙지 않게 잘 졸여주시면 되거든요. 갈색이 되고 수저로 떠봤을 때 물엿과 비슷한 농도면 완성입니다. 이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2주까지는 두고 먹을 수 있대요. 건강을 위해 우유 잘 챙겨 드세요. 종류도 맛도 다양한 우유의 무한 변신은 계속됩니다.